먼저 이번 데모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 다룰 내용은 붓꽃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붓꽃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아이리스이고요. 이 붓꽃은 꽃잎의 넓이와 길이, 꽃받침의 높이와 너비 등으로 여러 가지 기준들에 의해 종류가 구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붓꽃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붓꽃이 뭔지 일단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꽃이 이제 붓꽃이라고 하네요. 여러 장의 꽃잎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꽃입니다. 우리는 붓꽃의 개체에 따라서 어떤 종의 붓꽃이 꽃잎,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가 어떤지에 대해서 약 150건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을 이미 하였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CSV 형태로 파일로 저장을 해 놓았고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코타나 어널리틱스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애저 클라우드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저장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스토리지 익스플로러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애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저장소에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스토리지 익스플로러라는 툴입니다. 이곳에 애저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접속 계정을 입력하시면 이와 같이 계정에 해당하는 스토리지 정보를 보고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JSC-CD라는 스토리지 어카운트 아래 블랍 컨테이너라는 분류로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컨테이너에 실제로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를 할 것입니다. 이곳에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하는 컨테이너 안에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하는 이 CSV 파일을 업로드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쉽게 탐색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서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애저 매니지먼트 포털에서 다시 한번 그 파일의 업로드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저 관리 화면에서요, JSC-CD라고 하는 저장소 계정을 선택을 하였고요. 블랍 컨테이너를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랍 서비스를 선택을 하자 하위에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나타나고요. 우리가 방금 업로드를 한 iris underbar data.csv 파일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었다면 이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해봐야 되겠죠. 조회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조회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데이터를 조회를 한다 할 때 가장 흔히 쓰이는 SQL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를 통해서 이와 같이 블랍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일종의 이 빅데이터의 데이터를 SQL문을 통해서 바로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SQL 서버 데이터 툴즈라고 하는 그 툴을 통해서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미리 연결이 정의가 되어 있는 JSC SQL DW. database. window.net이라고 하는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접속을 하는 정보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JSC-CD라고 하는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내용이 이와 같이 보여집니다.
예, 애저 블랍 스토리지에 업로드를 한 iris 언더바 data.csv 파일의 데이터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애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먼저 이 마스터 키라는 것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네, 이와 같은 구문으로 마스터 키를 생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블랍 스토리지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그 블랍 스토리지에 접속을 할 때 사용이 되는 키 정보를 이와 같이 입력을 합니다. 아이덴티티는 유저라고 정의를 하였고요. 저 블랍 스토리지에 접속을 할 때 사용이 되는 키는 스토리지 익스플로러에서 이 JSC-CD라는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어떤 프라이머리 키를 사용을 하느냐, 여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애저 스토리지 크레덴셜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스콥 크레덴셜 정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실제로 저 크레덴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는 스토리지 어카운트와 컨테이너의 주소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이와 같이 external data source라는 형태로 Azure Storage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예, 저 스토리지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할 때 데이터 포맷을 이와 같이 정의를 해줍니다. CSV니까요. 딜리미터는 콤마로 들어가겠고요. 네, 이와 같이 포맷이라는 형태로 CSV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포맷의 형태를 하나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정의를 한 크레덴셜 정보,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소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데이터의 포맷 정보를 모두 정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지 블랍에 저장이 되어 있는 CSV 파일에서 데이터를 실제로 조회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외부 테이블을 하나 이와 같이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생성이 되었고요. 생성이 된 익스터널 외부 테이블을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SQL 쿼리문과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실행을 하시면 SQL DW에 있는 폴리베이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Azure Blob Storage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CSV 파일의 데이터가 이와 같이 바로 SQL 쿼리문을 통해서 SQL에서 접속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코타나 어널리틱스 갤러리라고 하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코타나 어널리틱스의 인텔리전스 갤러리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정의가 되어져 있는 아이리스에 대한 실험을 검색을 해볼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많은 종류의 실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붓꽃을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이리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익스페리먼트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선택을 하자 이와 같이 아이리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익스페리먼트의 간단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 실험을 바로 오픈 인 스튜디오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브라우저의 스튜디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실험 갤러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리전의 환경을 사용을 하고 이름은 무엇으로 사용을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주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실험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실험은 이와 같이 좀 간단한 그런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이는 이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 실험실에 어떤 학습을 위한 또는 이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가 분석되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의 입력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이제 메타 에디터나 트레인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트레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입력받은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어떤 데이터는 어떤 분류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단 부분을 담당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코어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비교를 했을 때 이 데이터는 어떤 분류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점수를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실험에 쓰여지는 전체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R이라고 하는 그 통계 언어를 사용을 하는 부분이 이곳에 보입니다. 보시면 기존에 이제 R에서 사용을 하시던 그 언어의 이제 스크립트의 방식과, 그리고 또 R에서 사용을 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이곳에 그대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1071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가 사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 입력 부분, 이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이제 파일셋을 올려놓는다던가 하는 그런 형식에서 좀 변경을 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분석을 하고 싶은 데이터를 바로 SQL 서버의 외부 테이블의 형태로 빅데이터와 연결을 해 놓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그 SQL DW에 정의가 되어져 있는 외부 테이블로 연결을 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듈 중 리더라는 모듈을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이 리더는 외부의 데이터를 어디에서부터 가지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타입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접속을 하는 그런 정보를 이곳에 정의를 할 것입니다. 네, 접속에 대한 정의와 데이터를 어떻게 조회를 할지에 대한 쿼리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리더는 기존에 있던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하는 파일셋을 대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최신의 그런 어떤 정보가 갱신이 되게 된다면 그 정보를 바로 이 실험을 한번 실행을 할 때 실시간적으로 최신의 데이터를 받아오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바꾼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실험을 한 차례 실행을 합니다. 실험을 시작하면 이 머신러닝은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지금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붓곳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한 차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머신러닝이 스스로의 학습과 테스트를 마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실험을 이제 외부로 배포를 해야 합니다. 이 외부로 배포를 한다는 말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실험의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의 결과는 어떨 것이다 라고 이 머신러닝이, 지금은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요, 데이터를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고, 접속을 할 때는 이 API 키를 사용을 해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API 키는 후에 이 엑셀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엑셀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거칩니다. 삽입의 스토어에서 머신러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엑셀에서 머신러닝에 바로 접속을 하여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한 그 익스페리먼트에 바로 접속을 해서 우리가 엑셀 시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한 예측 또는 분류에 대한 실험을 이곳에서 곧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Azure 머신 러닝 API가 엑셀에 추가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곳에 Add Web Service 부분에다가 URL과 API 키를 집어넣는데, API 키는 아까 보셨죠? 이 값을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실험의 접속 URL 부분입니다. 이 실험의 속성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이 URL을 복사해서 엑셀에 역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Add를 클릭을 하면
우리가 아이리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실험을 했던 그 실험이 이곳에 나타나게 되고, 엑셀 시트에 이 플라워 아이디부터 이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걸 가지고 실제로 이 어떤 이제 꽃잎의 크기나 너비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각 아이디별 꽃은 실제로 클래스가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오른쪽에 클래스라고 하는 컬럼이 하나 추가가 되었죠. 예, 이렇게 붓꽃에 대한 데이터를 새로이 분류를 해서 나타내 주는 기능을 이 머신러닝 실험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머신러닝을 통해서 새로이 분류가 된 이 데이터는요, 이렇게 표 형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엑셀에 포함되어 있는 파워 피벗과 파워 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시각화적인 요소로 바뀔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새로이 분류가 된 데이터를 플라워 데이터스라고 하는 표로 정의를 해 놓고요. 파워 피벗에 데이터 모델의 추가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으로부터 출력이 되어진 그 데이터를 파워 피벗 데이터 모델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파워 피벗 데이터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머신러닝의 결과 데이터는 보시면 이제 스피시즈 같은 그러한 값이 실제로 이 붓꽃의 종류라던가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코드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코드화가 되어 있는 값을 요 코드에 해당하는 실제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 스피시즈의 이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스피시즈의 이름에 해당하는 꽃의 특징, 뭐 생김새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연계해서 보여주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지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 피벗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엑셀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이 데이터 리본 탭에 있는 새 쿼리라는 부분에서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 데이터도 애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가지고 오기도 했지만 이 엑셀에서 쿼리를 통해서 애저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체에 있는 테이블에서도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애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접속을 하는 정보를 입력을 하고 아이리스 샘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블랍 스토리지에 저장을 한 그 빅데이터의 내용이죠. 플라워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보면 그 ID 값에 따라서 실제로 이 아이디는 스피시즈겠죠. 스피시즈의 종류에 따라서 이름이 뭔지, 서식하는 곳은 어딘지 하는 그런 데이터를 엑셀 안에 이와 같이 불러옵니다. 그럼 플라워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 3개의 데이터가 로드가 되어 있고, 우리가 머신러닝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한 파워 피벗에 이와 같이 플라워 인포메이션의 데이터도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워 데이터즈와 플라워 인포메이션은 서로 이제 아직 연관관계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지금 플라워 인포메이션의 아이디를 플라워 데이터즈의 스피시즈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해당 스피시즈의 정보를 플라워 인포메이션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러한 식으로 동작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시나리오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이제 150개의 꽃이 있으니까요. 이 붓꽃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나 지금 채취가 되었는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저는 이제 플라워 아이디의 개수를 세리는 그런 이제 매저 수치를 생성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 모델을 만든 다음에 삽입에 파워 뷰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로부터 수집이 된 그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제반 데이터로 넣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분류를 하도록 한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보고서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붓곳의 종류에 따른 정보와 그리고 얼마만큼이 수집이 되었는지를 보고 싶어 하니까 이와 같이 붓곳의 영문 명칭, 학명을 출력을 시키고요. 그 옆에는 붓곳의 한국어 명칭을 출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글자들만 있으니까 좀 심심한데요. 여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요거는 이제 세부 종에 대한 분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옆에 이제 이미지 URL이라고 하는 타입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파워뷰에서 그 해당 URL의 이미지를 바로 이렇게 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기존에 그냥 숫자와 글자만 난무하는 그런 보고서와는 차이가 나는 그런 좀 더 보기 좋은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머신러닝의 데이터와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함께 연계를 해서 꽃 종류별 수확량이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에서도 이러한 결과 리포트를 제작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파워 BI 데스크탑 안에서 R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R에서 출력하는 차트를 파워 BI 리포트에 포함하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파워 BI 데스크탑이고요. 이곳에서는 R 시각화 객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 시각화 객체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R 스크립트를 입력하여 결과를 볼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R 스크립트로 처리가 될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곳에서는 SQL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zure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된 데이터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SQL 서버에 저장된 자동차 모델별 성능과 특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라는 방법으로 인메모리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집이 된 데이터는 화면 오른쪽에 필드 리스트로 보여지게 되고요. R 시각화 객체의 R 스크립트로 처리가 되어 보여질 데이터 필드를 이와 같이 선택합니다. R 스크립트로 처리할 데이터가 선택이 되었다면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R 스크립트를 입력합니다. 이곳에서는 Correlation Plot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Correlation Plot 차트의 데이터 연관관계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R에서 사용하는 Correlation Plot 차트가 파워 BI에 바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R의 차트는 기존의 R에서 사용하시던 차트 사용 기능보다 편하게 데이터 필드 종류의 변경을 통한 분석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R 차트 옆에는 BI 툴에서 사용이 되는 도넛 차트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모델별 마력에 해당하는 필드를 선택하면 손쉽게 도넛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통계에서 사용하시던 R 기능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와 강력한 하이브리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으셨나요? 이것으로 데모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